자, 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쌤이 강의를 좀 일찍 올려주려고 그랬었는데 퇴근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8시 다 됐네요. 빨리 합시다. 자, 우리 한국사 역사를 처음 배우면 항상 석기시대부터 시작을 하죠. 석기시대 구석기는 70만 년 전이고 신석기는 지금으로부터 마이너스 8천년경, BC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8천년이니까 대략 1만 년 전을 이야기를 하죠. 구석기랑 신석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도구입니다. 구석기 때 사용했던 석기를 뗀석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떼어 만들어서 때려서 이렇게 돌덩이를 때려가지고 주변의 파편들을 떼어내가지고 만든 석기이기 때문에 뗀석기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사진에서 봤었던 주먹도끼, 말 그대로 주먹처럼 생긴 도끼고, 이게 단순한 돌덩이처럼 보이지만은 이거 가지고 사냥감도 잡고, 사냥감도 이렇게 뾰족하게 잡고, 요 옆에 있는 요게 지금 이제 뭉툭해져서 70만 년 전 거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뭉툭해진 거야. 원래는 이게 더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여기 옆에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동물 가죽도 벗기고 하는 만능 도구였었어요. 만능 도구. 사냥 찌르기도 되고 옆에 베기도 되고 그다음에 자르기도 되고 하는 그런 만능 도구였었기 때문에 이 주먹도끼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주먹도끼가 제일 발전된 형태의 그런 뗀석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찢개, 긁개, 밀개 같은 이런 구석기 시대에 도구들이 떼어 만든 도구들입니다. 대부분 떼어 만든 도구들인데 신석기 시대 때 도구는 간석기라는 걸로 바뀌죠. 간석기. 간석기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말 그대로 갈아 만든 석기죠. 정교하게 갈아가지고 훨씬 더 이 구석기보다도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날렵하고 날카로운 모습들을 그런 보이는 게 바로 간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구에 따라서 일단 신석기와 간석기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 후반부가 되면은 여기 후반부가 되면은 이 이음 도구 여기 없나? 잠깐만. 이음 도구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요 이음 도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이런 승배 찌르개 같은 요 화살촉입니다. 화살촉 같은 거. 이런 화살촉은 원래 뗀석기 때는 그냥 이걸 집어 던지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나무에다 연결해 가지고 이어서 만든 이음 도구가 구석기 시대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구석기 시대 후반부에는 날씨가 좀 약간 전 세계적으로 따뜻해지면서 좀 날렵한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추울 때는 커다란 맘모스 같은 코끼리나 맘모스 같은 큰 동물들이 많았었는데 빙하기 때는 조금 따뜻해지면서 날렵한 작은 동물들이 생기면서 이런 작은 동물들을 잡기 위한 승배찌르개 같은 이음 도구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승배찌르개 같은 이음 도구. 내가 지금 그리고 여기 체크해 줄 때 형광펜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는 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쳐주는 부분도 시험 문제에 반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요 체크를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구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경제, 사회 분야. 옛날에 인류가 처음 나타났던 때이기 때문에 먹을 거를 딱히 구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자연에서 구해 먹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채집, 열매를 따먹거나 사냥을 하거나 어로 물고기잡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한 곳에서 이런 채집, 어로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서 먹을 게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류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조그만한 무리를 지어서 하는 무리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마을이나 아니면 사회를 형성할 정도로 큰 집단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열대 명끼리 이제 몰려다니는 그런 형태의 생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는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없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 그런 데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막 자는 거야. 그냥 막 자거나 아니면 강가는 이제 물고기 잡으려고 강가에다가 운막집입니다. 운막집을 지어서 거주를 하는
나중에 이제 움집이라고 나오죠. 움집. 그거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막집. 막집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대충 사는 거죠. 대충 사는 거. 대충 사는 거 시고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연천 전곡리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전곡리 유적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는 아니고 어쨌든 최초로 주먹도끼라는 고도로 발달된, 아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일 발달된 뗏석기라고 그랬었죠. 이게 원래 서양에서만 발견됐었는데 여기 서양 유럽이나 아니면 이쪽 아프리카 쪽에서만 발견돼서 아시아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유럽 애들이 아시아를 무시했었어요. 너희들은 주먹도끼도 발견되지 않는 미개한 나라이다, 미개한 동네다라고 무시했었는데 이 주먹도끼가 한 미국인 군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여기 전곡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다행히 역사과를 나온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돌덩이 봤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야 아마. 발로 차고 걷어차고 그냥 갔을 건데 이 사람은 이거 주먹도끼인데 하면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서 포상금도 받았을 거야 아마. 이런 에피소드가 생겨가지고 요 전곡리는 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된 주먹도끼야. 전에는 아시아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요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주먹도끼를 발견했던 유적지이기 때문에 전곡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문화로 가겠습니다. 아까 간석기 봤었죠? 간석기는 돌을 가는 돌, 그리고 갈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날렵하게 도구를 만드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간석기 시대 때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가락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가락바퀴. 이거는 간석기에 해당된다기보다 그냥 이때 당시에 실을 뽑아서 사용을 했던 도구입니다. 실을 뽑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게 가락바퀴야, 이게. 가락바퀴가 실을 이렇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물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레방아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그거 물레 돌리는 거. 실을 꼬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가락바퀴랑 그 다음에 요게 뼈로 만든 바늘입니다. 뼈바늘이랑 바늘통인데 이런 가락바퀴와 뼈바늘 같은 유물이 이 당시 신석기 시대 유적지를 파보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당시에 원시적인 옷을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옷을 제작했었다. 신석기 시대 때는 많은 것이 변합니다. 일단 의생활이 시작이 되죠. 의생활이 시작이 되면은 식생활도 좀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이 당시 특히 채집 사냥 그리고 물고기잡이를 하기는 하지만은 인류가 획기적으로 식량 생산이 이제 식생활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됩니다. 농경과 목축,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하죠. 신석기 혁명인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채집과 사냥을 계속 하기는 해. 근데 점차 이 비중이 줄어들고 농경과 목축이 이제 점차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식생활이 확립이 되죠. 농경, 목축으로 식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 생활이 변하겠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동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곳에서 정착하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그럴싸하게 잘 지은 집인 움집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아직은 채집이랑 사냥이랑 물고기잡이, 여기 물고기잡이도 포함시키세요. 어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주로 강가에다가 움집을 짓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농경과 목축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었다. 그리고 이때는 무리에서 훨씬 더 인류의 규모가 커져서 부족이라고 하는 걸 형성합니다. 부족은 이제 막 한 열댓 명 정도가 아니라 막 몇십 명이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는 한 100여 명 내외의 그런 사회를 부족 사회 정도라고 그냥 부족, 알죠? 부족. 무슨 부족 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때는 계급이 나뉘어지지 않는 좀 평등한 사회였었다. 여기 다 중요하게 형광펜을 쳐놨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농경으로 곡식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장하기 위한 토기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명하죠.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이 이때 등장하게 되죠. 빗살무늬 토기가 전 세계 공용 토기입니다. 당시에 제일 유행했었던 토기였었다. 이건 뭐지? 없어졌네요. 작년에 만든 자료라서. 요즘 급하게 수업 자료를 올리느라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었다. 다만 농경과 목축의 비중이 막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
할 때마다 막 망하고 그래. 올해 농사 맨날 망했다 막 그런 시대가 아직은 신석기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가 제일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이기는 하나, 이거는 그냥 빨간 줄 정도. 넘어가서 신석기 시대 다음에 이제 인류의 새로운 도구인 청동기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청동기. 이때부터를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보면은 청동기 시대 때는 여러 이런저런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이제 농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기술이 발달을 하겠죠.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벼농사가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벼농사가 처음으로. 이때 신석기 시대 때는 벼농사를 못했어. 좀 간단한 농사인 보리 농사나 수수 아니면 조 그런 거를 키우는 간단한 농사, 그러니까 잘 자라는 식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농사가 시행됐었는데, 벼농사는 시행을 하려면은 여기 아까 사진에도 봤겠지만은 항상 여기 꽉 물을 채워놔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런 물을 채워놓는 그런 뭐 저수지라든가 그런 기술이 하나도 없었겠죠. 하수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수도가 아니라 어쨌든 물을 퍼오는 그런 관계 기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벼농사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는데, 이게 청동기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먹고서도 남는 그런 식량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이 먹고 남는 생산물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서로 가지기 위해서 즉 서로 사유재산으로 가지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는 많이 가지는 사람과 못 가지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혹은 이걸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차이인 계급, 그리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하면서 이때부터 신분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계급이 생겼다. 청동기 시대 때는 인류에게 앞으로 2000여 년 동안이나 유지가 될 그런 제도인 계급 제도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처음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잉여 생산물을 서로 갖기 위해서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하죠.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제일 이런 정복 활동에서 성공을 한 그 지역의 짱을 군짱이라고 합니다. 군장, 어떤 무리의 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무리의 장, 군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추장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군장. 이런 군장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의 어떤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민족이다라고 하는 천손 사상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부족들을 통합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조선 집단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곰과 관련된 부족들을 통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고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출현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여기저기서 국가가 좀 출현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청동기 시대 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계급,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국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잉여 생산물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는 여러 집단들이 서로 합쳐지는 거야. 합쳐져서 커지다 보니까 이제 국가까지 형성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됐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제일 대표적인 이제 사회 모습들을 보면, 청동기의 제일 대표적인 게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죠. 비파형 동검. 이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서 그래요.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뒷면이 거울인데, 이게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그 반사되는 게 거의 없는데, 겉의 면을 보면은 여기 무늬가 굉장히 굵은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친 무늬. 나중에 이게 철기 시대가 되면은 무늬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철기 시대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무늬가 바뀌게 되냐면은, 어디 갔어? 여기. 철기 시대가 되면은 무늬가 좀 약간 얇아지죠. 여기는 되게 굵은 무늬였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얇은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비파형 동검이랑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에서 유행을 했었다.
그 다음에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농기구도 특히 벼농사를 할 때, 이런 벼농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던 도구 중에 하나다. 당시 벼농사가 처음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베기 위한, 지금의 낫이죠. 낫 같은 그런 도구인 반달돌칼이 이때 이용됐었습니다. 간석기를, 그러니까 돌을 아예 버린 건 아니야, 석기를. 그 다음에 이때 토기는 민무늬 토기로 발전하게 되죠.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는 말 그대로 무늬가 없는 토기를 의미합니다. 무늬가 없는 토기. 근데 민무늬 토기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토기는 미송리, 북한의 미송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있는 이 무늬가 없는 토기. 이걸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데, 요게 제일 대표적인 토기이고, 요게 발견되는 지역을 쭉 따라서 연결시켜 보면 고조선의 영토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민무늬 토기가 유행을 했었고, 제일 대표적인 것은 미송리식 토기이다. 그리고 군장, 힘이 센 그 지역의 지배자의 무덤을 굉장히 크게 짓는데, 그거를 고인돌이라고 하죠. 고인돌. 제일 대표적인 건 요거 강화도의 고인돌 본 적 있죠, 여러분들? 강화도 고인돌.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 때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다. 몇 분 지났니? 16분. 4분 만에 끝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구인 철기가 나오는데, 철기라. 자, 예전에 청동기는 만들기가 좀 어려운 합금이야. 주석이랑 아연이랑 뭐 구리 그런 걸 섞어가지고 몇 도 이상 구워야지만, 합쳐가지고 몇 도 이상 구워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게 청동기였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좀 비싼 액세서리였어요. 비싼 지배 집단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었는데, 철기는 만들기가 좀 쉬워요. 청동기에 비해서는 철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본 적 있죠, 드라마 같은 데서. 그래서 철기는 지배층만이 아니라 일반 농민들한테도 보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증대가 되죠. 철 가지고 무기도 만들다 보니까는 전쟁이 훨씬 더 청동기 시대 때도 있었지만은 전쟁이 철기 시대 때 월등하게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족 저 부족이 합쳐지는 현상이 다시 심하게 일어나서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국가인 고구려 부여 옥조동의 서만 같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동기는 이때부터는 어떤 도구로 이용된다기보다 그냥 장식용, 의식용 혹은 제사용 그런 도구로만 상징적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철기 시대 때의 첫 번째 특징은 일단 이런 부족 간의 통합이 촉진돼서 여러 국가가 많이 탄생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철기 시대 때 유적들을 파보면은 주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은 중국 화폐인 명도전이라고 하는 게 발견됩니다. 이게 중국 돈이야. 그러니까 철기 시대 때 유적지를 파보면은 이 명도전, 칼처럼 생긴 돈인데, 이거를 철기 시대 때 유적을 파보면 이게 많이 나온다는 건, 중국 돈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철기 시대 때 중국이랑 뭘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죠. 무역이나 교류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명도전이나 요 반량전, 우리가 지금 하는 엽전의 제일 오리지널 모습입니다. 진시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만들었었던 건데, 이런 중국 돈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호리 유적지에서는 붓이 출토가 됐는데, 붓이 출토가 됐다는 거는 그전에는 붓이 없었어. 그전에 붓이 없었는데 붓이 나왔다는 건 사람들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한글이 없었죠.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즉 한자를 사용을 했었고, 그만큼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자를 사용했고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청동기 시대의 이 유물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로 가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이라고 좀 더 날렵해지죠. 보면은 좀 더 날렵해지고, 거친 무늬 거울도 잔무늬 거울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이 무늬가 바뀌죠. 무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청동기는 주로 중국 청동기를 많이 수입하고 자체 제작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때부터 철기 시대 때 가면은 청동기 제작 틀인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도끼날을 만드는 거야, 지금 도끼날.
도끼날을 이렇게 여기다 청동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거푸집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는 걸로 봐서는 한반도 내에 이런 세용동검, 거푸집, 전문이 거울 같은 걸 보면은 한반도 내에 청동기 문화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다. 독자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었다. 옛날에는 요게 거의 다 중국 거를 약간 모방한 그런 듯한 모습이었었는데 좀 날렵해지고 무늬도 약간 바뀌고 우리가 자체 제작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독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자적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독자적인 청동기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보고 연습 문제, 확인 문제. 구석시대 인류는 이동 생활을 했었죠. 그 다음에 농경 목축을 시작하면서 식량 생산한 거는 신석기 시대,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 때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구석기 시대 때는 뗀석기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말에는 이음 도구인 승배찌르기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반달돌칼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와 더불어서 부여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같은 나라는 철기 시대 때 등장한 겁니다. 다음에 비싼 할머니 토기가 신석기 시대 때 사용이 됐었고 지배자는 천손 사상,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좀 우월한 존재라는 거야.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을 지배를 했었죠. 요게 어떻게 먹혔는지는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철기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명도전 등의 화폐를 보면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